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로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뭐 이렇게 거북이에 빨대가 꽂혀 있다거나 코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고래 뱃속에, 또 아니면 죽은 새 뱃속에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부를 해봤더니 나와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바다에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더 넓은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다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많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요.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 저희 전북환경연합이 있는데 그 회원이 어부였었는데 아구를 잡아서 배가 좀 이상해서 갈라봤더니 페트병이 통째로 나왔습니다. 500ml.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짜 이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을 해서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문제는 이런 이제 플라스틱 섬 이렇게 쓰레기들이 이제 돼서 이게 분해를 하게 되면 잘게 잘게 쪼개져 가지고 결국은 어패류나 생선이나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쪽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 사람에게까지 오는 이런 악순환이 돼서 이런 문제까지도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바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까 1,300만 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최고 300만 톤, 그리고 보통 지금 통계로 보면은 쓰레기 한 800만 톤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 추세라고 하면 2050년이면은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 무게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질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다 쓰레기가 뭐 멀리서 뭐 다른 나라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도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영산강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정화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강에도 이렇게 많이 쓰레기가 결국은 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다 이게 서해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서 이런 쓰레기가 되고, 물론 이제 해양 쓰레기는 육지에서 기인한 쓰레기, 직접 바다에서 예를 들면은 그 어업 활동하고 하는 뭐 그물이라거나 또 이제 이런 장비를 통해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육지에서도 이렇게 기인하는 양이 상당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워서 봤더니 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저쪽 영산강 좀 상류 쪽에서 저희가 또 학생들하고 작년 10월에 주워봤더니 한 30분 정도 주웠더니 저 쓰레기를 금방 주웠었거든요. 다 재활용이 되는 다 페트, 플라스틱, 좀 이제 이런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만약에 이제 이걸 그대로 방치가 됐었다라고 하면 결국 뭐 강물 오염 말할 것도 없고 바다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제 쓰레기 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또 저희 또 학생들하고 몇 년 전에 도로변, 그 다음에 그 제방에서 또 쓰레기를 주워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트병은 여러분들 다 분리배출 잘 하고 계시죠? 종량제 봉투에 안 버리죠.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우리가 쓰레기 부담을 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자원이 되는 것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뭐 환경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 윤리 의식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또 다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분리배출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페트병이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거는 7에서 9%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수나 음료수병으로 사용되는 페트병은 다 상당히 다 버려진다라고 하는 결국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저렇게 바다로 흘러간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가장 쉬운 그 페트병은 1.8%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아까 우리나라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이 아까 늘었던 만큼 당연히 플라스틱 원료도 이렇게 늘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아까 이제 페트를 말씀드렸고 전체 플라스틱을 봐도 재활용은 9%고 매립이나 투기가 많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각이 이렇게 12%. 그래서 거의 90%가 매립, 소각, 투기되고 10% 이내로만 재활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동네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지역 다 사진이고요. 저희가 조사하면서 다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가운데 사진 보면은 분리하라고 다 이렇게 뭐 아마 종이류,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류, 병류, 캔류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텐데 실제 그렇게 버려지지 않고 어지럽게 버려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량제 봉투는 이제 쓰레기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버렸지만 종량제 봉투 외라는 거는 이게 재활용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내놨을 것들인데 재활용이라고 이거 볼 수가 없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열어서 봤더니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진 좀 뒤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도 예전에 이제 또 저희가 종량제 봉투 한번 성상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 때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혹여나 이제 이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사하는 어떤 그 목적이었었는데 그리고 이런 재활용품에 관련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검정 봉투가 나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재활용품이라고 내놨을 것 같은데 열어보면서 보면 젖은 쓰레기, 담배꽁초, 그 다음에 종이컵, 커피 묻어있는 것들 막 이렇게 버려져. 그래서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하고 막 뒤섞여져 있는 버릇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티로폴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또 그 품목 중에 하나가 스티로폴인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또 많이 배달해서 그 다음에 신선식품, 새벽 배송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완충제 역할을 하는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 불면 막 날아가고 그걸 묶어놓아서 딱 내놓지 않으면 흐트러지고 차 지나가면 바퀴로 깔고 그래서 뭐 이제 거리에 뭐 이런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는 꼭 우리 지역의 동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으로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쓰레기 문제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재활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뭐 비닐봉지나 그 다음에 플라스틱 웬만한 요즘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다 재활용 마크가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분리배출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제 분리배출을 해서 모아놓은 것들도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 실제는 그 과정인 거고 이게 이제 구청이나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서 중간 집화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원으로 쓰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그리고 최종 생산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활용이 돼야지만이 이게 이제 재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그 과정에서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이제 재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모아놨지만 실제로 이거를 가져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다 중국으로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거를 수입을 중단을 해버리니까 이게 막혀버린 겁니다. 근데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서 구청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고 아파트와 민간 업체가 직거래를 해서 일정 비용을 받고 가져갔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자원으로 파는 거죠. 금액은 얼마 안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돈을 준다고 해도 가져가지 않을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집에 쌓여 있고 쓰레기, 수거, 뭐 대란, 뭐 이제 이런 용어까지 쓴 그런 재작년에 이제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이제 민간 업체에서 그간에 계속 가져갔었던 아파트 계약을 맺었던 안 가져가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생활 쓰레기는 다 아시겠지만 배출을 하면 구청에서 그 업체랑 계약을 맺은 청소 대행 업체가 수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립장으로 최종 처분을 하고 이거는 폐기할 쓰레기고요. 매립장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SR8 연료화 시설 그리고 이전에는 상무 소각장이었었는데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출을 하면 이제 고가나 저가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야에서 이제 이걸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수집상이 가져가고 재활용 시설로 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고물상에서 가져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뭐 돈을 받고 이제 그 가격이 되는 거는 어떤 이제 이런 시장성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고 이제 아까 재활용이 어려운 뭐 비닐봉지 그 다음에 스티로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저가 같은 이제 공공 영역에서 그래서 구청이랑 그 위탁 업체 구청에서 위탁을 준 업체가 가져가서 중간 그 재활용 그 선별장으로 모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시설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발생량을 좀 보면 지금 쓰레기 발생량으로 보면은 좀 바로 그냥
볼게요. 1인당 쓰레기 발생량으로 보면은 좀 많이 조금씩이나마 좀 줄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이 아래 보면 이제 재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탁 위로 튀잖아요. 혹시 왜 그러는 걸 혹시 좀 예상이 되니까 2015년, 2016년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소각 매립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신에 이제 매립 소각이 좀 줄고요. 네, 저도 실은 이제 요 수치가 실은 이제 저희가 그 종량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다 버리면 일정 시간에 와가지고 가져갔었잖아요. 이제 요즘이 아니라 95년부터 이제 버린 만큼 예전에는 가구당 얼마 이렇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냈던 것을 이제 배출하는 만큼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제 직매립이 금지가 돼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식당에서만 분리배출을 했었었는데 아파트와 그 다음에 모든 주택까지 음식물 쓰레기도 다 분리. 그래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직매립이 금지를 안 한 만큼 분리 수거를 해서 그거를 사료나 아니면 퇴비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도 실은 2016년에 이렇게 제가 수치를 좀 확인을 좀 못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다시 자원화가 되면서 재활용 수치가 좀 올라가는 건 되는데 저건 조금 다시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재활용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생활폐기물이 이제 뭐 수치가 많아서 얼른 말씀을 드리면 각 이제 구별로 쓰레기 통계를 내놓은 거고 보면은 예를 들면 전체가 지금 그 이제 1인당 전체로 보면 0.86kg이고요. 1인 발생량이. 그리고 지금 처리량으로 봤었을 때는 그 이거 보이신가요? 재활용이 해가지고 거의 한 80% 이상이 재활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통계에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은 것을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다 재활용이 되는 거로 수치에 잡히는데요. 제가 수치에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5개 자치구 재활용 선별장을 봤더니 선별을 다 하고 나서 페트는 페트대로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캔은 캔대로 뭐 이렇게 이제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다 분류를 합니다. 혼합해서 버려진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다 분류를 하고 나머지 거를 다 모아보면 그게 거의 88%. 그러니까 12%만 재활용이 되고 거의 90% 가까이는 이게 다시 폐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또 40%, 88%냐 차이는 것은 우리가 뭐 우리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으면은 비닐, 뭐 페트, 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니까 뭐 캔, 또 이렇게 다 모아서 내놓으면 다 선별을 하거든요. 선별을 하고 만약에 비닐까지 그 선별장에서 골라내면 좀 이렇게 종말품 수치가 떨어지고 또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이런 선별하는 품목이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워낙 뭐 분리배출을 한다고는 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선별을 해요. 사람들이 다 일일이. 그리고 또 선별을 다 하지 못하면 보면 그대로 폐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여기도 우리 광주에서 찍은 사진인데 재활용품이라고 내놨는데 얼른 봐도 섞여 있어요. 비닐봉지, 비닐, 그 다음에 쓴 휴지, 그 다음 나무 목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들한테 한번 인식조사를 해봤더니 분리배출은 그런 대로 한다, 철저히 한다. 보면 90%가 넘는데요. 근데 이제 분리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 대상을 광주 시민을 뭐 이렇게 많은 수를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대략적인 파악하기 위해서 한 200명 정도로 조사를 해봤었을 때 이제 하면 전체적인 좀 파악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선별장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은 재활용이라고 내놨지만 다시 이게 폐기되는 것이 많게는
88%까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다시 다른 사진들인데 이런 이제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약 그 껍질인데 이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그러니까 버린 만큼 쓰레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초과해서 위에다 저렇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불법 투기인 거죠. 다 이렇게 이제 불법 투기, 결국은 불법 투기인 겁니다. 그래서 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혹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있느냐 했더니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종량제 보혈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게 많다. 좀 그게 한 35%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배출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아마 특히 이제 문전수거, 요즘 문전수거인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량인 경우에도 분리배출이 어렵다, 자체가 어렵다라는 응답자들도 있으셨습니다. 이게 저기 됐네요. 오류가 생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불법 투기를 하는 것 같냐라고 했더니 여기 내용이 지금 그 노란선 부분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런 이제 불법 투기라고 이렇게 재활용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좀 안내나 홍보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되지 못해서 이런 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초록색 범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된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보면 다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것들이 많이 됐었고요. 이제 기타류 같은 경우에는 목재나 또 폐목재,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닌 것들이 좀 이렇게 있었었고요. 이거는 그냥 저기 우리 약도 가정에서 감기약 조제해가지고 먹었지만 다 먹기 전에 약을 복용하기 전에 나와버리면 그대로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면은 이제 그 폐의약품을 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종량제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까 이제 이거는 폐약품은 재활용을 해야 돼서 분리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해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잘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조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많이 초과되나요? 혹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잘해보자라는 중심으로 문제점,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잘못 인식한 것들, 그리고 먼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실은 이제 쓰레기 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아까 뭐 각 이제 행정 이런 광주시나 그 다음에 뭐 동구를 비롯한 5개구 이제 이렇게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왔습니다. 안 해온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나 또 재사용, 그 다음에 또 안전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시책들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사례를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공공기관이나 공공행사, 그러니까 광주시 이런 이제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시의 위탁기관, 그 다음에 광주시의 어떤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쓰는 안 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수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광주 수돗물이 빈여홀수인데요. 그 빈여홀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행사에 협찬 목적으로 페트병으로 생산했었는데 이를테면 뭐 수돗물 중단이 됐다거나 또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해서 급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외에는, 그러니까 공공행사나 회의에는 협찬을 중단해서 왜 페트병 폐기물 발생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고요.